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 마감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96% 상승한 3,10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000을 찍은 지 뭐 이제 며칠 안 돼서 바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제 종전 선언과 함께 또 한번 이제 긍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주들하고 이제 증권주들이 조금 오전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28만 3천 원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그 뒤로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주들도 여전히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유가나 이런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새벽에 종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1360원 현재 여기까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 거는 이제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그러한 긍정적 해석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일단 6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음봉으로 계속 맞고 떨어졌었는데 오늘 드디어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만 3천 원까지 조금 더 봤을 때 이제 7만 원 조금 안팎으로 삼성전자는 체크를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장 마감 기준으로는 지금 상한가가 거의 한 1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좀 눈에 띄는 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이제 거래 정지 이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와 게임주로 수급이 조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오늘 기존에 있었던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들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KPM 테크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다음 뭐 TS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증권사 쪽도 크게 영향 없이 잘 올라갔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고점이 55,000원까지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쌍바닥에서 이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탈 안 하고 눌렀다가 다시 재반등을 하면 또다시 공략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도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국전력은 오늘 20% 상승, 거래대금 6천억 가까이 터져주는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저항 자리라고 볼 수 있는 3만원 선 있죠. 3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이제 2만 5천원, 요 선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을 최근에 해 주었고, 소화를 해 주었고, 그거를 강하게 잡아주는 캔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은 좀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네이버처럼 바로 올라갈지 음봉을 떨구고 조정을 주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잡아볼 만한 재료다, 종목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로 매수를 하였고, 코스닥은 펩트론, 에코프로, 리가캠, 동진세미캠, 알테오젠 요 순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카카오, 하이닉스를 주로 매수를 하였고, 코스닥 종목은 하이젠, RNM, 리파인, 솔트룩스, 인투셀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자, 오늘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18조 8천억 원 정도 터졌습니다. 최근에 18조 거의 19조 가까이 터졌던 적이 없었죠. 과거의 기록으로 이렇게 돌아가 봐도 나왔던 적이 이제 아마 작년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막 정말 시장 좋았을 때 있죠. 그때가 마지막일 겁니다. 여기 지금 17조가 21년 4월 달이고 여기 보니까 19조가 21년 4월 달에 있네요. 그죠? 아마 코로나 고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슬슬 아직 끝은 아니지만 조금 계속 과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코스닥도 8조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소리겠죠. 코스피 767, 하락 139, 코스닥 1291, 하락 349였습니다. 뭐 대부분의 섹터 종목들이 골고루 수급을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에서 사실 테마는 오늘 뭐 다 올라가는데 가상화폐 관련주, 그 다음에 자율주행, 2차 전지라든지 뭐 핀테크, 그 다음에 뭐 토큰, 전자결제, AI 쪽 요쪽이 유독 강했고요. 당연히 빠진 거는 석유 유가 관련주나 LPG 뭐 요쪽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개인 신용잔고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6월 23일 기준으로 2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2달 내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심은 하자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해 주셔야겠고, 지금 개인 신용잔고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링그리드 두려움과 탐욕 지수가 높았다가 조금 내려왔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그런 행보 때문에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탐욕 지수가 확 올라가진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1억 4,600만 원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시장이 그냥 잘 가던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니케이는 오늘 1.1% 상승, 홍콩 이제 항생 1.9% 상승, 상해도 1.0% 상승, 우리나라는 2.9, 2% 상승. 그래서 오늘 국내 대한민국 시장이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 현대차랑 기아가 조금 약한 모습을 확실히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테마들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요때쯤 되면은 슬슬 인버스 투자라든지 분명히 이제 곧버스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사만 봤을 때는 뭐 3,000피를 사수했지만 과거에 동학개미 수준에는 못 미쳤다. 동학개미 기환 뭐 외국인 현선물 1.1조 매도 했음에도 3,000피를 사수했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그 물량을 받는 건 개인들이에요. 어차피 외인들이랑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온 밑에서 다 던지고, 또 외인들은 이제 마지막, 특히나 우리가 말한 세력들은 이제 고점에서 고점 직전부터 해가지고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개미들한테 넘기고 마지막 설거지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딱 지금 이렇게 신용이 늘어나면서 요 정도 상태가 됐을 때는 확실히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수가 2달 내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증시가 좋아졌네라고 느꼈던 거는 이미 4월 달부터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미 시작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2,800에서 2,900선 됐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파, 2파, 3파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파 상승이 조금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2파를 조금 나와준다면 매수하기에는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갭이 떴다라는 게 좀 기분은 좋으면서도 살짝 무섭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뭐 걱정은 하진 않지만 떨어질 때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자리를 한번 노려야 되는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오늘 방산주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2%, 3% 현대로템은 마이너스 6% 빠졌는데, 혹시나 단기로 21선이나 61선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주사들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오늘 이제 건설 기계 쪽, 요런 쪽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타는 개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탈 때 꼭 자리를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 이렇게 LG전자 관련주들도 막 상승하고 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손절 기준 잡아주시면 되고 목표가 설정하되 목표가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뭐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이제 나토 정상회의랑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는 다 참가를 안 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연준 SLR이라고 하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본 회의가 시작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일정 중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이번에 공개됩니다. 지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뉴라든지 쇼박스라든지 대충 이평선에서 장기 평선에서 지지는 받고 있어요. 작년에 2 공개됐을 때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떨어졌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 들어온다면 단타로 한번 공략은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게임주도 은근슬쩍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에 맞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가는 애들이 있고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뭐 포모 온다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따라 붙지 마시고요. 올라가더라도 그 중에 잘 가는 애가 있고 못 가는 애가 있다면 그 두 개를 조금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미장도 아마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장도 이번 주까지 뭐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된다면 6월은 그냥 순탄하게 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 달에만 거의 15%, 지난달에 6%, 그 다음에 4월 달은 마이너스 7%에서 3%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12%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4, 5, 6 세 달간만 해서 3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2달 정도는 약간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고그림이 나올지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 섹터들도 꿈틀꿈틀하고 있으니까 7, 8월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장은 별로냐? 그건 아닙니다. 미장은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 쓸 종목들은 그냥 신고가 쓰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냥 큰 그림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이 못 가는 것뿐이지 중간에 있는 애들은 잘 가거든요. 원전 애들도 우리나라처럼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미장도 여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차트 싹 돌려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 또 저는 중요한 영상을 또 멤버십으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